자,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38쪽 풍화와 토양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풍화와 토양. 풍화가 뭐냐면, 풍화는 잘게 부서지는 것. 돌이나 바위 이런 것들이 조그맣게 부서지는 것, 이것을 풍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풍화가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이번 단원에서 학습하게 됩니다. 풍화가 일어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뭐 때문이냐면 풍화의 원인은 물과 공기 때문에 풍화가 보통 일어납니다. 그리고 생물, 그리고 생물 중에 이제 식물의 뿌리,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바위들이 조그맣게 부서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위들이 이제 부서지면 풍화가 돼서 조그맣게 부서지면 바로 부서지니까 뭐가 되는 거죠? 토양이 되는 것입니다. 토양은 한마디로 말하면 흙이죠. 흙을 말합니다. 흙. 자, 학습 목표. 풍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풍화 과정. 커다란 돌이나 또는 바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게 부서지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학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화 과정. 그리고 두 번째, 토양의 생성 과정을 풍화의 예로 설명할 수 있다. 토양은 흙이라고 그랬죠. 흙은 이제 바위 같은 것들이 부서져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토양의 생성 과정은 풍화로 설명해야 합니다. 잘게 부서지는 것. 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번 단원에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를 한번 읽어볼까요?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풍화. 산이나 계곡, 바닷가에 가보면 바위에 금이가 있거나 크고 작은 암석 조각들이 산비탈이나 바닷가 절벽 밑에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즉, 원래는 바위였는데 이 바위가 어떻게 되냐면 작은 암석 조각들로 이렇게 변하죠. 어떻게 됐다? 풍화됐다. 이렇게 풍화되는 이유는 왜일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학습하는 것입니다. 자, 넷째 줄. 암석에는 크고 작은 틈이 많이 있다. 이러한 틈 사이로 물이 스며든 후 얼면 암석에 있는 틈, 이 틈새에 물이 스며든 다음에 얼면 부피가 늘어나 암석의 틈이 넓어진다. 그럼 암석의 틈이 넓어지면 점점점 그 틈이 벌어지게 되겠죠. 벌어지고 그것이 반복하다 보면은 얼었다가 녹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암석은 결국 부서지게 된다. 자, 여기부터 설명한 요 내용이 바로 요 밑에 요 그림입니다. 점점점 틈이 넓어지면서 암석이 부서지는 모습을 요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쐐기 작용이라고 합니다. 쐐기 작용. 얼음이 얼었다 녹았다 막 하면서 암석을 부서뜨리는 것. 쐐기 작용. 자, 다음 페이지. 첫째 줄. 철이 녹쓰는 것처럼 공기 중의 산소에 의해 암석의 표면이 약화되어 암석이 부서지기도 하고, 공기 중의 산소 때문에 암석 표면이 약화되어 암석이 부서지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물에 의해 암석이 녹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석회암 지대에는 이 물이 석회암의 틈으로 스며들어서 석회암을 녹입니다. 그래서 점점 그 틈이 넓어지니까 나중에는 동굴이 돼요. 동굴. 이래서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바로 석회동굴이라고 합니다. 이 석회동굴은 우리나라 이제 강원도 쪽에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 강원도와 충청북도 일대에는 이와 같은 과정으로 만들어진 동굴이 많이 분포한다. 석회동굴, 고수동굴 같은 것들, 석회동굴입니다. 이 석회동굴에는 뭐가 있냐면 종류석, 석순, 그리고 석주, 이런 것들이 발견됩니다. 자, 한편 이젠 식물이 또 암석을 어떻게 이제 풍화시키는지 나와 있습니다. 식물이 암석이 틈에 뿌리를 내리면 뿌리가 자라면서 틈이 점점 벌어져 암석이 부서지기도 한다. 그리고 암석의 표면에서 자라는 이끼가 여러 가지 성분을 배출하여 암석을 녹이기도 한다. 이끼가 여러 가지 성분을 배출하여 암석을 녹이기도 한답니다. 자, 이처럼 물, 공기, 생물 등의 영향으로 암석이 부서져 작은 돌조각이나 모래, 흙 등으로 변해가는 현상을 풍화라고 한다. 풍화의 정의에 대해서 나왔죠. 풍화가 뭐냐? 물, 공기, 생물 등의 영향으로 암석이 부서져서 작은 돌조각이나 모래, 흙으로 변해가는 현상을 풍화라고 한다. 지표는 다양한 풍화를 받아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당연한 거죠. 자, 그래서 이 교과서에 보면 이제 풍화에 대한 설명이 몇 가지 나왔는데, 몇 가지가 나와 있냐면, 첫 번째로, 이렇게. 물에 의해서 풍화가 일어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산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 세 번째로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 네 번째 식물의 뿌리로 일어나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 이끼 같은 것들 때문에 나타나는 풍화. 이렇게 5가지의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밑에 이제 그림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풍화들에 대해서 나오죠. 첫 번째 그림은 보면 산소에 의한 풍화. 그래서 우리가 이 바위, 이런 암석들이 산소와 만나면 산화돼서 붉게 변합니다. 붉게. 산화돼서 녹쓰는 거죠. 보면은 이제 그 다음 지하수에 의한 풍화는 석회암 지대에 흐르는 지하수가 이 석회암의 그 틈으로 이제 물이 흐르면서 점점 녹입니다. 그러니까 틈이 원래는 좁았는데 계속 틈이 넓어지니까 나중에 동굴이 될 정도로 커진 것을 바로 이 석회동굴이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은 식물의 뿌리에 의한 풍화. 그림을 보면 이런 거 많이 봤죠. 식물의 뿌리가 이제 암석의 틈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서 식물이 점점점 커지니까 암석의 틈도 파고 들어가서 틈이 벌어지는 것. 이것을 식물의 뿌리에 의한 풍화라고 합니다. 자, 그 밑에 사고력 키우기 한번 볼까요? 이거 이제 예전에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던 내용인데 뭐냐면 여기 보면은 이제 우주에 이제 달 탐사하는 모습입니다. 달 탐사하는 모습인데 이 우주 비행사가 달을 밟고 지나가죠. 근데 그 달을 밟고 지나가는 이 달 발자국, 우주 비행사 발자국. 이 달에 나타난 이 우주 비행사의 발자국은 아직까지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지구라면은 없어지죠. 왜 그러냐면 운동장에 여러분들이 신발 자국을 딱 남겼을 때 그 신발 자국이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죠. 왜 그러냐면 지구에서는 대기, 즉 공기가 바람이 불어서 움직이기도 하고 또는 비가 와서
또 이 신발 자국을 또 없애기도 합니다. 그런데 달에는 물과 대기가 없기 때문에 이 우주비행사 자국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자, 여기 보면 달 표면에 남긴 발자국이 아직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고 한다. 지구와 달에서 이와 같은 차이가 나는 까닭은 달에는 뭐가 없어? 물과 대기가 없어서 풍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풍화 말고 또 무슨 말이 있냐면 침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침식. 이 침식은 깎이는 것, 깎이는 현상. 아이고, 깎이는 현상. 깎여 나가는 것을 침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달에는 물과 대기가 없어서 뭐가 안 일어나냐면 풍화도 안 일어나고 침식. 그래서 달은 물과 대기가 없어서 풍화와 침식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토양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줄. 암석이 오랫동안 풍화를 받으면 잘게 부서져서 흙이 되는데 이를 토양이라고 한다. 토양이 뭐냐면 암석이 풍화를 받아서 잘게 부서져서 된 흙, 이것을 토양이라고 합니다. 토양은 암석 부스러기 뿐만 아니라 나뭇잎이나 동식물이 썩어서 만들어진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식물이 자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울창한 숲의 토양과 같이 성숙한 토양이 만들어지려면 수백 년 이상의 오랜 시간이 걸린다. 성숙한 토양의 단면을 자세히 보면 여러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토양의 단면을 보면 여러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자유학년제라 시험을 안 보지만 이제 시험을 볼 때는 이게 시험에 잘 나왔던 내용이에요. 풍화되지 않은 암석이 지표로 드러나면 풍화되어 작은 돌 조각과 모래 등으로 이루어진 층이 만들어진다. 이 층이 더 풍화되면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토양층이 만들어진다. 그 후 토양 속으로 스며든 물에 녹은 물질과 진흙 등이 아래쪽으로 이동하여 새로운 토양층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만들어진 토양은 인간을 포함한 생물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하고 농작물에 영양분을 공급해주며 강이나 바다로 흘러가는 물을 깨끗하게 걸러주기도 한다. 자, 토양의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토양의 기능 첫 번째, 인간을 포함한 생물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한다. 1. 토양의 기능. 두 번째, 농작물에 영양분을 공급해준다. 두 번째. 세 번째, 강이나 바다로 흘러가는 물을 깨끗하게 걸러주기도 한다. 정수기처럼. 따라서 소중한 토양이 유실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보존과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자, 여기 왼쪽에 보면 이제 토양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맨 아래 보면은 이렇게 이제 토양이 여러 가지 이제 층으로 이렇게 나타난 걸 보는데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었죠. 그래서 시험에 예전에는 요게 이제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 뭐 가, 나, 다, 라 뭐 이렇게 해서 시험에 나왔었죠. 특징으로 맞는 것은 뭐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뭐 지금은 시험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한 번쯤 그냥 읽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가는 식물의 생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층. 모래나 진흙, 작은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다. 나, 위쪽에 토양에 있던 물질 중 물에 녹은 것과 진흙 등이 아래쪽으로 이동하여 쌓인 층.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 가장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가가
맨 위에 있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 것 같지만 사실 나가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크기가 작아서 물에 녹은 것과 진흙 등으로 아래쪽으로 이동한 겁니다. 원래는 나는 위에 있던 건데 빗물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이동했어요. 아래쪽으로 이동. 이 누구 아래쪽? 가의 아래. 가의 아래쪽으로 이동하여 쌓인 층이다. 그래서 이 나층이 제일 마지막 생성된 토양입니다. 다는 지표로 드러난 암석이 잘게 부서져 생긴 층으로 작은 돌조각과 거친 모래로 되어 있다. 라, 풍화를 받지 않고 아는 단단한 암석층이다. 뭐 요거를 우리는 기반암이라고 합니다. 기반암. 기반암이라고 해요. 얘는 모질물. 얘는 표토. 얘는 심토라고 합니다. 심토. 그래서 토양의 이름 어떻게 되냐면 맨 겉에 있는 거 표토, 그 다음에 심토, 그 다음 모질물, 그리고 가장 안에 암석, 기반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땅을 파고 들어가면 결국 암석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이것으로 토양에 대한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배운 내용을 이제 생각해 보면서 스스로 확인하기 1번, 2번 문제를 각자 풀어보기 바랍니다. 그 선생님이 이제 교실에서 과학실에서 이제 이 스스로 확인을 했는지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안 하고 넘어간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꼭 반드시 스스로 확인하기까지 스스로 점검해 보고 학습을 마치도록 하세요. 이것으로 풍화와 토양에 대한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